안녕하세요. 저는 7년 동안 군 생활을 하고 반려견 트레이너 일을 시작한 지 만으로 2년 넘은 서상원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5년간 군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5월 1일부로 면직한 공은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14년도 학사 59기로 임관을 해서 지금 포병으로 임관을 했고요. 2021년에 전역했습니다. 저는 17년에 영상직 육군 군무원으로 임용을 했고 그리고 22년 5월 1일부로 면직을 했습니다. 저희 KCTC라는 부대에서 같이 근무를 했어요. 저는 대한군연대라는 데서 뼈 빠지게 하다가 이제 단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랬더니 군무원이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연대에는 없거든요. 근데 단에 갔는데 군무원이라는 존재가 있었고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이제 같이 술도 마시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게 아니고 훈련 끝나고 치킨에 맥주 먹고 다시 훈련 들어갈 준비해서 훈련하고 치킨에 맥주 먹고 삼겹살 소주 먹고 또 이런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뭐 엄청난 스토리가 있는 건 아니고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솔직히 되게 대놓고 저한테 들이댔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제 막 강아지 마냥 옆에서 쫄랑쫄랑 쫓아다니고 밤새고 있으면 옆에 와서 괜히 말 걸고 막 뭐 그런 애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런 애 중에 한 명이 네, 중에 한 명이 이제 남들이 야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그래도 뭐 군대 나가면 다 망해 막 이런 식으로 말할 때도 약간 본인의 그 신념이 있었어요. 그때 KCTC에 한 100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을 때 여군무원 다 포함해서 여자가 10명밖에 없었어요. 어딜 가서 뭘 하든 눈에 띄는 상황이었고 하필 제가 또 첫 출근부터 막 핑크색 코트 이런 걸 입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병소에서부터 다들 이제 막 놀래가지고 미지의 생물이지 군인들한테는. 저 왜 민간인이 여기 있지? 왜 여자가 여기 있지? 이런 쳐다보는 게 많았고 그때는 이제 제가 어디 가서 뭘 하든 그 다음날 소문이 났었어요. 제가 이제 인제 부대가 있으면 영화를 보러 춘천에 만약에 갔다. 그럼 춘천에 몇 시 몇 분 어디 사거리에 너 있었지? 이런 것까지 알고 계시더라고요. 진짜 치마만 두르면 다 관심 있는 건가? 왜냐면 사회생활 할 땐 그 정도 아니었거든요. 저도 객관적으로 이제 내가 그 정도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지만 관심이 좀 굉장히 과했다. 그래서 처음엔 그게 되게 부담스러웠는데 나중에 좀 여군무원들 많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좀 분산이 됐죠. 그때는 군계 일학이었는데 그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그냥 닭이 순위가 됐죠. 계속 밀려요. 새로 오시는 분들이 다시 이렇게 되고. 군계가 됐죠. 군계가. 취업 공고 같은 거 보면 군무원들은 이제 군인의 혜택과 공무원의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홍보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 시험 공부할 때도 공무원 시험이랑 군무원 시험이랑 이제 월별로 막 다 준비를 하셔서 그냥 한꺼번에 다 시험 보시잖아요. 근데 저는 뭐 다른 공무원 시험을 노렸던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영상 쪽 일을 했었다 보니까 영상으로 할 수 있는 공무원이 뭔지 찾다가 군무원을 알게 되고 그리고 또 국회직에도 영상직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경력직을 뽑을 때여가지고 저는 해당이 안 됐어서 그냥 군무원만 딱 올인해서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군무원 자체도 되게 희귀한 직업이고 또 영상직은 더 소수 직렬이고 해서 근데 처음에 가니까 첫 부대가 KCTC였잖아요. 저 가자마자 훈련이 시작된 주간이었어요. 근데 가자마자 막 전차랑 헬기가 막 밀고 들어오는데 그 위를 막 달려가면서 막 찍고 계시더라고요. 제 선배님들이. 그래서 아 이거 만만치 않다. 그리고 오자마자 저를 이제 산으로 막 데려가시더니 여기서 운전을 해봐라 이런 걸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년설 같이 막 눈이 쌓여 있는데 눈길 운전 같은 거 한번 시켜보시고 이제 여기를 너가 밤에도 운전을 할 수 있어야 돼. 막 이러면서 막 갑자기 운전 교육을 막 시키시고 그래서 이게 군대는 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제 전에 그만두신 분이 계셨나 봐요. 여자분이신데 그러니까 힘들어서 그만뒀으니 얘도 힘들게 하면 그만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저를 바로 비편제 보직으로 보내버리셔서 그냥 편집을 시키셨어요. 원래 하던 일이 편집이니까 그거나 해라. 기념사진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군인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뭐 근속 30주년이다. 우리 가족들 아는데 가족 사진 한번 찍어줘요. 막 이러면은 꽃다발 들고 다 이렇게 막 찍으러 오시고 그리고 뭐 이취임식 같은 거 행사 이게 다 정원에서 하는 일인데 약간 영상직은 좀 겹쳐요 그 일이. 그래서 거기서도 하지만 저희도 이제 같이 지원을 나가서 촬영을 하기도 하고 뭐 부대 행사 있다 이러면 현수막 디자인, 포스터 디자인 뭐 어디 근데 업무 자체는 이 시키는 업무 스타일이 좀 다른 게 저는 이제 전문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팀장님이나 사장님이나 다 이 일의 전문가예요. 그래서 이 일은 이 정도의 예산으로 이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이야 라는 걸 알고서 시키시는데 부대에서는 지휘관분들이
이거 영상 내일까지 되나? 뭐 이런 식이니까 오늘 나 촬영하고 이제 들어왔는데 밤새서 이제 편집을 해야 내일 보여줄 수 있는, 그것도 렌더링이 될까 말까한 그런 컴퓨터에서 그거를 해내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군대에서는 또 하시잖아요. 문제는 그건데 다른 분들은 다 하셨대. 그러니까 너도 할 수 있대.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억지로 이제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제 어떻게든 또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고 한 번 해냈으면 그 다음에도 또 이게 반복이 되니까. 밤을 일단 많이 새야 되고 네. 그 옆에서 지켜보면은 사진도 그냥 찍어주는 게 아니에요. 찍어주기만 하면은 만족을 못해요. 포토샵을 해줘야 돼요. 아, 그렇지. 여기 고쳐달라. 네, 잡지를 이거. 제거해주고 깎아달라 그러고 그치. 와서 이거 별로라 그러고 해서 맞아. 그럼 아침에 와서 근속 30주년이라서 사진 찍어주고 갑자기 부르더니 홈페이지 배너를 갑자기 바꾸래요. 아니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 열로 몰리는 거예요. 영상, 사진, 편집, 그냥 이제 외주 이런 거 하던 거가 전부 몰려요. 정훈 장교도 그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몰리면서 고급 인력 치고는 굉장히 잡다한 일을 많이 했어요. 촬영도 뭐 진짜 추운 날 더운 날 상관없이 막 다니기도 하고 안전장구류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막 차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 거 산으로도 많이 가고 이렇게 뭐 되게 전문적으로 뭐 렌더링 이렇게 했지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시간이 필요한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빨리 요구하고 푸시하고 이래서 막 쩔어 있었어요. 제가 갔을 때는 막 거의 찐빵처럼 막 머리도 못 잘라가지고 그러고 있고. 이 정도쯤은 견딜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사회에서도 사실 야근도 많고 밤도 많이 새고 거기도 마감이 바쁜 거는 마찬가지니까. 근데 이제 외로운 거는 아무도 이게 기술적으로 왜 힘든지 이해를 못 해주는 거.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 해주고 그분이 이제 어느 정도 납득이 됐다 하면 딴 부대로 가셔버리니까 또 새로 설득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다들 보는 눈은 높아지시잖아요. 이 콘텐츠가 사실 사회에 나와 있는 콘텐츠들 다 너무 화려하고 그리고 거기 대규모 인력에 막 요즘 기술도 좋아지고 이러니까 근데 그런 걸 보고 와서 감명을 받으시고 저희한테 이런 거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는 진짜 부담이 확 되면서 지금도 이게 간신히 될까 말까인데 이제 더 많은 걸 요구를 하시니까 할 수 있는 일인가? 이제 점점 지치는 거죠, 이게. 처음에는 악으로 깡으로 어떻게 해도 이게 장기적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은 그냥 2, 3분이면 다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잘했다, 수고했다. 이렇게 만드는데 끝이니까. 2, 3분 걸리는 줄 알아. 그러니까 금방 되시는 줄 알고 이렇게 시키시는 것도 많고. 수고했다고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갈아엎으라고 그러는 적도 꽤 됐어요. 그치. 내일이 보고인데 밤에 와서 갈아엎으라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영상에 오타 하나만 놔도 야 이거 이용어 아니다 바꿔라 이러면 이제 렌더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또 물리적으로 걸리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안 되고 바로 이제 행사 직전에 야 이거 바꿀 수 없어? 막 이렇게 해버리면 그래서 예하부대 정원 장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사단 장비 좀 빌려달라. 사단에 가서 영상 편집하겠다. 사실 영상을 하지 말라고 규정이 돼 있는데 이제 요구를 하시니까 직접 하거나 아니면 사비로 개인 장비로 이렇게 해서 하거나 시간도 없고 뭣도 없고 하니까 자기가 그냥 개인 돈으로 맡겨서 만드시고 하시더라고요. 외주 업체에다가. 네, 그렇게까지 하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요구를 많이 하시니까. 해오라고 하니까 그 연대급 이상 초과되는 부대부터 영상을 할 수 있는 건데 연대장들 대대장들이 무슨 뭐 그거 자기 기념품 하듯이 영상 해오라 그러고 이러니까 연대 정훈장교들이 사단에 가서 작업을 해올 수밖에 없는데 걔네라고 잘하는 게 아니니까 또 여기도 무한정 빌려줄 수가 없고 그래서 뭐 외주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가서 도계자 받고 죄송합니다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저희 때는 야 영상 편집할 줄 아는 애들 손들어 한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요즘 애들은 또 이 단가를 알잖아요, 얘네도. 하다 온 애들은 특히 더 이걸 알아요. 그래서 한 번은 도와주는 식으로 어떻게든 해주는데 그 다음엔 없더라고요, 얘는. 못하겠습니다. 그냥 바로 이래버리고. 단가로 치면 사실 치킨만 사주면 안 되고 도시 나가서 아웃백 사와야 돼요. 사실은 단가가 세죠. 일단은 군대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들 공무원 마인드로 군무원을 대하시는데 어쨌든 군대에서 일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거든요. 이게 월급 체계는 다를지라도 그 군대에서 내려오는 규정이나 이런 건 거의 비슷하게 적용이 되고 생활을 비슷하게 하고 또 어쨌든 연중 계획이 다 훈련이나 이런 거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조금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5년 안에 그렇게 면직을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국직, 지방직, 군무원 뭐 이런 식으로 묶어서 생각하고 들어오시는데 그 군무원은 어쨌든 반군인처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거에 생각보다 적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사회생활 하시다가 들어오신 분들도 그래도 나는 경력이 있으니까 버틸 수 있겠지라고 해도 군대는 또 군대예요. 여기만의 문화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거가 그냥 적응 안 되면 바로 나가시는 것 같고 왜냐면 다른 시험 보면 되니까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지금은 또 너무 많이 뽑혀져 있는 상태인데
그거에 맞게 제도가 안 돼 있어요. 공무원인데 왜 이렇게 허술해? 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복지 같은 것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 임용 때부터 제일 섭섭하게 하는 건 사실 숙소를 안 주잖아요. 숙소 안 주는 것부터 섭섭한데 또 그 이제 연락도 미리 좀 해서 어느 부대로 어떻게 갈 거다 그러면 알아볼 시간도 주고 그러면 좋은데 한참 연락 안 하다가 갑자기 몇 월 며칠 날 오세요 이렇게 딱 하고 숙소는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동산 가서 저 방 주세요 그러면 아 방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호텔처럼 일단 거기서부터 섭섭한데 들어가면은 묘하게 섭섭한 게 많아요. 일단 의무대에서 약 못하는 거 그 군 시설을 이용하는 거에서 좀 차별이 있어요. 어쨌든 의무대에 가가지고 좀 보통이 있다 해서 거기서 이제 진찰을 하고 처방전까지는 다 해주시는데 근데 이게 규정상 민간인한테는 이 조제비를 쓸 수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거에 대한 처방전을 민간 약국에 가서 그냥 약을 받으시라 이러면서 넘겨주셨고 그리고 거기 병원 있어요? 아. KSTC 부대 이제 약국이 있어요? 18km 나가면 있어요. 민간인 사는 동네 가면 자동차로 거의 근 30분 거리를 가야 되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가야죠. 그리고 그것도 있었어요. 저는 이제 여성 근로자니까 여성 근로자들 그 부인과 검진을 군 병원에서 해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모든 임금 부대 여자분들이 다 와서 받았는데 군무원한테는 돈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다 받으라고 해놓고 우린 왜 추가 요금을 받지? 라는. 아 의무로 받게 해놓고? 네, 네, 아 의무로 하게 했는데 돈을 그렇죠. 받았다? 네. 다 가라 이렇게 하고 네. 돈 내고 그리고 우리는 여성 근무원 잘 해주고 있다 딱 이렇게 우리는 돼버린. 이렇게 복지해준다. 그렇죠. 라고. 물론 검사는 받았지만 굉장히 이게 우리는 하나 이래놓고 너넨 돈을 내 이러니까 뭐 약간 그럴 때만 또 네. 쏙 빼는 게 약간 서운한 게 그런 게 되게 은근히 많아요. 일 시키는 것도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상급자들이 제일 실수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군무원한테 먼저 일을 시켰는데 군무원이 아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서 못 하겠습니다 이러면 군인이 그러면 그날로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군무원이 그렇게 하면 아 알겠습니다 하고 보내고 군인 불러가지고 너가 야근하더라도 네가 해라 이렇게 딱 되고 그러면 당하는 군인 입장에서는 상급자도 믿겠지만 군무원도 참 안 입고 온 신분인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 중간 계층끼리의 싸움이 많아요. 사실 군무원 군인이 일을 하다 보면 그걸 조장하는 게 좀 상급자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제일 큰 이슈는 취업 사기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게 당직하던 거랑 제가 나올 때쯤에 한참 이제 총기 지급을 한 해 만에 뭐 이런 뉴스가 터질 때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 뉴스 보고도 놀라진 않았어요. 또 시작이네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왜냐면 당직도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쓱 이렇게 갑자기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전에도 뭐 군무원한테 군복을 줘야 된다. 이게 맨날 그 설문조사에 올라왔었고, 그러니까 저희한테 뭔가 요구하시는 게 점점 이제 늘어난다. 그 저희한테도 군사력을 요구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이렇게 끊임없이 받고 있었는데 당직 같은 경우는 훈련소를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한테 갑자기 점호를 하라고 하면 저 뭐 뭔 줄 알아요. 그리고 그 대본 보고 막 읽어요. 그 매뉴얼도 나름 해주시고 하는데 그 병사들이 보면 얼마나 웃겨요. 이 사람을 뭘 믿고 내가 그냥 뭐 사관이라고 와갑시고 막 이렇게 막 오늘 본 당직 부관이 점호를 지시한다 막 이러고 있는데 누가 말을 들어요. 그리고 이제 뭐 총기 관리하라는데 이게 뭐 K1인지 K2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이 탄약이 맞는지 아닌지도 어떻게 알아. 애들이 뭐 여기 다 있습니다 이러면 이런 줄 아는 거지. 없어져도 몰라 솔직히. 사실 모르지. 애들이 뭐 몰래 숨겨놨고 뭐 총기를 뭐 어디 빼돌렸다 이래도 잘 몰라요. 그리고 당직 때 이제 뭐 보고하고 뭐 체계 같은 거 쓰잖아요. ATCS나 이런 거에 대한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날 그냥 투입이 돼서 ATCS로 뭘 보고를 하래요. 갑자기 모의 훈련을 한대. 그럼 이제 당황스러운 거죠. 막 갑자기 상급부대에서 전화오고 이거 왜 빨리 회신 안 하냐 막 이러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약간 서러운 게 이게 교육 훈련을 받지도 않았고 그리고 저희가 임용할 때는 이런 민간 인력이다 이렇게 해서 취업을 한 건데 자꾸 이제 다른 걸 시키시니까 뭐 약간 진짜 취업 사기인 게 제가 만약에 디자이너로 취업을 했는데 예를 들어 자동차 회사예요. 근데 우리는 자동차 회사니까 자동차의 기술에 대해 다 알아야 돼 이러면서 공장에 가서 막 일을 시키는 것 같은 그런 그 정도의 약간 배신감이랄까? 완전 다른 일을 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물론 이제 군에서 일을 하니까 이게 뭐 용어나 이런 건 좀 알아들을 수는 있어도 저희가 전문적으로 전투를 할 수 있진 않잖아요. 그거를 요구하고 싶으시면 애초에 뭐 소방관이나 경찰처럼 저희 군무원도 그 특정직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훈련을 받은 사람들한테서 뽑아야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체력 검정 같은 것도 사실 승진할 때 그렇게까지 점수가 나오는 건 아닌데 예규에 적혀 있어요. 불합격을 하면 부정 요소가 있음. 그러니까 체력을 요구할 거였으면 애초에 임용 전에 체력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을 뽑았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걸 엄청 갈구잖아 또.
그치. 이게 또 군인 입장에서는 그거 하면 되는데 왜 못 뛰어? 그래서 같이 그거 하러 온 사람이 아닌데 갈. 너네 뭐 전쟁 나면 안 뛸 거야? 막 이러면서 막 데리고 뛰고 막 이러니까 이명교육 때 그거 배워요. 너희는 전쟁법에서 민간인이니까 총을 쏘면 안 된다 이렇게 배워요. 근데 그게 맞아. 제네바 협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고 배우고 왔는데 갑자기 총을 준대.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지. 그 군인들은 그냥 뭐 몇 시간 조금 더 잔업을 하고 가는 게 일상이다 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잖아요. 근데 군무원분들이 제일 처음 들어와서 제일 당황하는 게